이런 상황들을 볼 때 청구인은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심사청구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누나로부터 1억 원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10년간 원금도 이자도 하나도 납부한 게 없이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여 처분을 내렸고요. 납세자는 이에 불복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구인, 즉 납세자는 2001년 4월 달에 3억 5,500만 원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취득자금에는 누나로부터 빌린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등기부 등본상 청구인의 누나는 쟁점주택에 2002년 8월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었다가 2011년 6월 다시 설정되었습니다. 해당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 2010년 8월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받은 1억 원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2011년 1월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1년 4월에 누나로부터 자금 1억 원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에 가등기가 설정되고요. 해당 가등기는 2006년 8월에 다시 말소가 됩니다. 이후에 2010년 8월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되고요. 2011년 1월에는 최종적으로 증여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다시 가등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다 발생한 후에 해당 증여세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나로부터 받은 주택 취득 자금은 누나가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본인에게 대여해 준 건데 이를 매형이 알게 되자 2002년 8월 가등기를 설정한 거고, 이후에 청구인은 결혼자금이 필요하였고 쟁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매형과 누나를 찾아가 사정한 결과 가등기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결혼 당시에 직장에서 주택자금 4천만 원을 받아 3,500만 원을 누나에게 상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매형이 다시 누나에게 친정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라고 압박하자 2011년 5월 다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청구인은 누나에게 빌린 자금이 명확한데도 증여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청구인의 누나는 동생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 향후에 쟁점주택을 처분 시 다시 돌려받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이자를 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고 조사 종결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원금을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증빙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금액을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청구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결론적으로 해당 거래를 차용거래로 인정하여 2011년 1월에 청구했던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청구인은 직장이 있어서 계속 소득이 발생해서 해당 차입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누나와 매형은 공무원으로 소득으로 봤을 때 1억 원을 동생에게 증여할 만큼 재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쟁점 금액과 관련해서 누나가 해당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했고 해당 가등기를 말소한 이후에도 쟁점 금액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재차 가등기를 설정한 점, 가족 간에는 차용증 없이 금전 소비 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점을 비추어 쟁점 금액을 최종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금 거래의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나의 사건이나 변수가 아니라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금리를 몇 %로 설정해야 되는지, 만기를 몇 년으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공증을 하면은 확실하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류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약정사항이나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태를 봤을 때 해당 차용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다면 차용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나 원리금의 상환 내역이 없더라도 대주의 입장에서 대여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해당 자금 거래가 차용 거래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자금 거래가 차용 거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변수가 아닌 진짜 이게 차용 거래라는 증거들을 많이 확보해 놓을수록 유리해지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상담 창구 이용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재회계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